마이스토리 66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나야 잘 들어라. 왜 이렇게 아프고 그러니? 아프지 말아라. 자, 66번. 오케이.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 그냥 우리가 차근차근 하나씩 보면 되는데, 일단 이 지난달 소득이 있었고, 소득, 그 다음에 소비, 그 다음 저축 하고 있어. 지난달, 이번 달. 자, 이렇게 보려고 해. 그래서 소득을 A라고 잡으려고 봤더니 A%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라지 A라고 할게. 소득이 라지 A였어. 그럼 소비를 얼만큼 한대요? A%. 그럼 100분의 A 라지 A. 이게 소비. 저축 1-100분의 A의 라지 A. 이렇게 될 거야. 문제 없지? 자, 그런데 이달 받은 소득이 B%가 증가했대. 그럼 얘는 100분의 뭐가 돼요? 1 플러스 100분의 B가 되겠지? BA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달 또 소비를 뭔가 할 거야. 얼만큼? 이만큼 할 거야. 그럼 남은 저축은 당연히 여기다가 1-100분의 A에다가 원래 금액, 소득의 금액을 곱하면 된다고. 이게 바로 이번 달에 저축한 금액이 되겠지. 그러면 이번 달 저축한 금액에서 이번 달 소비한 금액을 빼면 얼마가 된다? 그 8만, 아니 어디서 어디 빼야 돼? 지난달에 비해서 이번 달이 8만 원 증가했다고 했어? 그럼 여기서 이걸 뺀 게 8만 원이라는 거지. 그치? 여기서 이걸 빼. 근데 이 100분의 1-100분의 A는 놔두면 여기서 이거 빼면 그냥 100분의 B 1-100분의 A 라지 A가 바로 8만 원이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A만 남겨놓고 나머지 쭉쭉 넘기면 우리가 구하는 A가 나오는 거야. 내가 어제 오랜만에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나보다 나이 드신 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네. 나보고 왜 이렇게 얼굴이 부었냐고. 그래서 그래서 자다 왔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그럼 살이 쪘나? 아니라고. 어쨌든 둘 다 기분 나쁜 소리네요. 내가 그렇지. 참. 자, 그 다음 또 몇 번이야? 67번입니다. 바로 다음이야? 67번. 이것도 이걸 하기 전에 일단 우리 어떻게 얘기해 볼까? 3A랑 2B랑 같아. 그럼 A 대 B는 몇 대 몇? A 대 B요? A 대 B는 몇 대 몇? 2대. 어떻게 했어요? 안에 거 곱하고 밖에 곱하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을 곱했을 때 우리가 이거는 이 둘의 최소공배수인 6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2분의 A는 3분의 B. 이게 바로 A 대 B가 2 대 3이라는 소리가 되는 거지. 왜 이렇게 하냐면 이게 이제 3개짜리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야. 우리가 얘가 롯데, 혜태, 기아? 기아에서 혜태가 기아였는데 예전에. 그래요? 기아가 혜태였던 거지. 기아는 원래 없었고 야구에서 혜태가 팔리고 이제 기아가 됐는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우리 자 원래는 A, B, C였는데 얘가 10%, 12%, 20% 증가했대. 근데 증가량이 모두 같으니까 100분의 10A랑 100분의 12B랑
100분의 20c가 같다는 소리지. 그럼 100을 다 없애버리고 2를 나눠주면 5A는 6B랑 그 다음 10C랑 같다라는 소리라고. 그럼 A 대비 대 C는 어떻게 구하냐고요, 여기서. A 대비 대 C는? 30으로 그렇지. 30으로 나누면 6분의 A, 5분의 B, 여기는 3분의 C 이렇게 되니까 A 대비 대 C가 뭐라는 걸 알았어요? 6, 5, 3. 네, 6대 5대 3이라는 걸 알았다고. 그럼 이제 앞으로 A, B, C 자리에 6K, 5K, 3K를 집어넣으면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 그리고 판매량의 B인데 올해 새 회사니까 어떻게 따져야 돼? 100분의 110A 대 100분의 112B 대 100분의 120C를 구하라는 소리잖아. 그럼 A, B, C 자리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6K, 5K, 3K를 집어넣으면 이게 전체적으로 몇 대 몇 대 몇인지를 구할 수가 있겠지. 그죠? 넵. 자, and 105번이요. 빼고 확 뛰네. 그래도 67에서 105면은 확 뛰네. 중간은 그냥 미리함수 기본적인 거. 아, 없네. 빼고 105. 야, 105도 아주 유명한 문제이긴 하죠.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얘기인데 어쨌든 마치 두 가지 방법인 것처럼 한번 해. 캡처를 하려고 그러는데 녹화를 일시정지를 시켜버렸네. 잘못하면 정지를 시켜버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 자, 우리가 어떤 함수가 유리함수인데 y축 대칭이 되는데 그 전에 뭘 했냐면 절대값을 했어.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그래프가 일반적으로 원점이 아닌 이상은 이렇게 막 가가지고 정근선의 교점이 막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그려진다면 얘를 y축 대칭, 일단 x축의 밑부분에 있는 걸 뒤집어 올려야 절대값인 거니까 얘를 뒤집어 올리고 나면 그 이후의 모습이 y축 대칭이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얘가 y축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지. 그지? 정근선이 이게 y축이어야 돼. 그래야 y축 대칭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얘를 봤을 때 얘를 일단 x 플러스 a, f x 플러스 a 플러스 2분의 a라 하면요. x 자리에 x 플러스 a 집어 넣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b 플러스 2분의 a를 하시면 된다는 거지. 그지? 자, 이렇게 해놓은 것이 뭐가? 이거의 x는 블라블라 나오는 그 점근선이 x는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 이 점근선, 즉 여기서는 뭐가 나와요? 6-a가 되겠죠. 그래서 x는 6-a가 되잖아요. 여기서 점근선이. 근데 이 점근선이 뭐 해야 된다? 0이어야 된다. 그래서 a 값이 6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지? 이렇게 6이 나와야 된다고. 좌우가 똑같아야 돼. 뭘? y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똑같아야 y축 대칭이니까. 여기서 하나 더.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가 얘가 이 y축의 수직인 이 점근선도 마찬가지로 얘가 위쪽에 있으면 얘가 이렇게 이제 절대값이 되면서 얘가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y축 될 일은 없어. 이렇게 되면. 그렇다고 얘가 밑에 있을 때에는 이쪽에 밑에 있으면 가능해? 이렇게 있어도 가능해? 안 돼. 얘가 뒤집어 올라가면 이쯤에 이렇게 올라갈 것이고 얘는 여기가 또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갈 거라고. 그러니까 y축 대칭이 되는 것마저도 똑같이, 아니 그러니까 이 절대값 올려서 하려고 하면은 이것도 0이어야 된다는 거지. 이것도 0. 그죠? 얘가 0이어야 되니까 b 플러스 2분의 a, 즉 3이 0이다. 그래서 b가 마이너스 3이 나온다는 거야.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겠고, 하나 더,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런 방법도 있어. 어떤 방법? 우리가 이게 절대값을, 전체 절대값을 했을 때 y축 대칭이라는 것은
이거 자체가 어떻게 된다는 꼴이냐면 y는 이거 자체가 원점 대칭이라는 소리지. 이게 원점 대칭이었기 때문에 얘를 절대값에서 전체를 뒤집어 올려도 밑에 부분 뒤집어 올려서 y축 대칭이 된 거야. 그러니 이거 자체가 원점 대칭이라는 건 이게 0, 이게 0 이렇게 점근선의 교점이 0,0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처음부터 이게 0, 이게 0 이렇게 해서 풀어도 되고 우리가 생각을 잘 해보시면 왜 이게 0, 0이어야 되는지 점근선이 교점이 0, 0이어야 되는지 알 수 있어. 됐지? 그래서 A 더하기 B 하는 게 아니라 지금 F, B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 B 집어넣고 A랑 B 자리에 6하고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답이 깔끔하게 4번이 나오죠. 꼴이 뭔지 알 것 같은데 만약 이게 Y축 대칭이라면 이거 뒤집어 올렸는데 Y축 대칭이 된다는 건 그 원래 모습은 원점 대칭이어야 된다는 소리지. 밑에 걸 뒤집어 올려서 Y축 대칭. 그러면 얘 오른쪽에 올라갔는지 왼쪽에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얘는 원래 원점 대칭이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자, 그 다음 100 114. 내가 여기다 지난 시간에 풀어준 것 같은데 너 말고 다른 아이들. 114번. 자, 일단 우리가 아는 놈의 그래프를 먼저 그리셔야죠. 자, 아는 놈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게. 쟤를 보시면 얘는 점근선이 1이고 y는 x분의 3의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이 자리가 3일 때 이 자리는 2. 그래서 3,2까지만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 이렇게. 원래 이렇게 탁탁탁 내려가야 되지만 여기는 그릴 필요가 없어요. 왜? 3보다 작을 때만 그리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그릴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점근선도 필요가 없다.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 우리 지금까지 이거 1대1 대응이려면 어떻게 하면 됐어? 이어져서 이제 내려가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 붙잡고 내려가기만 하면 됐어. 얘는 붙잡고 내려갈 수가 없어요. 뭐가 문제냐면 얘는 원래 y는 마이너스 x분의 2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거라고. 그럼 제 그래프는 일단 기본적인 꼴이 이렇게 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음수니까 이 그래프들은 전부 다 뭐 하는 그래프냐면 증가하고 있는 그래프들이야. 계속 증가하고 있어. 어디서부터 시작하든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물론 이 사이 0일 때는 뭐 아니잖아요. 그건 빼고 이 그래프가 쭉 이어진다면 증가하고 있기만 한단 말이야. 증가. 그럼 이 점에서 얘가 계속 증가를 이렇게 증가하든 아니면 이렇게 증가하든 증가하면 얘는 1대1 대응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뭔가 아니네. 3,1을 안 지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3,1을 안 지나면 얘가 1대1 대응일 수 있나? 뭐 이런 생각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잘 읽어봐야 되는데 문제에 뭐라고 써있냐면 x에서 x로 가고 있다고 써있어. x에서 x로. 그러니까 얘는 양수에서 양수로 가고 있는 거야. 음수 부분이 나올 리가 없다고요. 양수에서 양수 부분으로 가는데 얘가 증가하는 그래프를 그리려면 3,0을 지나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야. 3,0. 왜요? 양수해야 된대잖아. 양수. 양수 부분 다 들어가 있어야 돼. 양수 부분 다 들어가. 그럼 얘가 여기는 포함시키지 않고 얘가 이 다음부터 쭉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1대1 대응이라면 얘가 쭉 순증가이거나 순감소해야 됐는데 그러지 않아?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야 된단 말이야. 얘는 감소하고 있었어. 그럼 이놈도 감소해야지 맞는데 얘는 증가할 수밖에 없대요. 얘는. 그래서 이 문제가 대박 사건인 거지. 여기 점근선으로 해서 얘가 이렇게 계속 간다면 이러면 이때의 그래프도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대박 사건. 순 증가, 순 감소하지 않아요. 순 증가나 순 감소는 언제 하는 거냐면 이게 쭉 이어지는 그래프일 때는 순 증가나 순 감소를 해. 근데 얘는 지금 어때요? 끊어져 있어요. 그래프 자체가 끊어져 있어. 그러니 얘는 이럴 때는 그냥 모든 x들이 모든 y들이랑 하나씩만 대응을 하면 1대1 대응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1대1 대응을 얘기할 때 끊어지지 않았다면 순증가 순감소가 맞고 끊어졌다면 순증가 순감소가 아니어도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죠. 3,0을 지나야만 하고 얘는 y는 2가 점근선이어야 돼. 선생님 2가 그럼 빠져있지 않나요? 이 부분에서 빈 부분이 생길 것 같은데요. 절대 생기지 않아요. 왜? 여기는 지금 등호가 빡 들어가 있어가지고 2까지는 정확하게 했고 그 다음 이 빨간 선의 그래프가 0에는 만나지 않지만 0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0보다 큰 모든 애들을 다 지금 만족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얘기죠. 이렇게 된다고 했더니 b 값이 얼마가 나오고요. b가 2가 나오겠죠. a 값은 얼마가 나와요? 3,0을 집어넣어야죠. 여기다가 0은 3-a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a는 2가 나오네. a는 2. 그래서 a는 2, b는 2. 둘 다 2야? 그럼 4가 되겠네. 자,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였다. 쉽지 않구나. 이 문제는 질문이 많네. 질문하는 게 많네. 자, 또 그 다음이요. 벌써 네 문제인가? 벌써 5문제인가? 자, 115번? 114번. 아니, 그 다음. 124. 알았어. 졸려? 졸리. 네. 그럼 좀 일어나 있어. 근데 이게 그럼- 예전에는 일어나 있으면 잠이 안 왔거든요. 근데 일어나도 잠이 안 와요. 헬스. 그러면 너 자고 있고 내가 이게 124번 녹화하면 너나 한나나 같이 그냥 온 사람이나 안 온 사람이나 강의 영상을 보는 거지. 나는 진짜 애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영상을 찍고 애들은 영상을 보고 있다. 참. 스윙 그렇게 그리해야 하는 것인가 정말. 자, 이건 진짜 한 개도 안 어렵네요. 여기 a, 2a-1분의 8. 여기는 a, -a. 끝이야. 야, 이거만 쓸 수 있으면 끝인데 어떡하지? 어디가 어려워요? PQ 길이 뭐예요? 2a-1분의 8 빼기 a. 그래서 이거 최소값 구하시오. 야, 이거 심각한데. 이렇게 쉬웠단 말이야. 사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써있는 거 별로 좋지 않아. 양변을, 분자 분모를 2로 나누어줘서 좀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뒤에도 2분의 1 빼고 2분의 1 더한다. 바로 캐치할 수 있겠지. 그지? 얘 가지고 산술기 하시고 나중에 2분의 1 더해주시면 되지. 벌써 우리가 5문제를 다 했어? 오케이. 아무튼 이제 자이스토리를 이제 정리를 다 했고 이제부터는 삼각함수 수원 바이블 삼각함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니, 한나야? 조회수 빵을 기억한다. 야, 조회수 빵 나오기만 해봐 진짜.
내가 예전에 그래서 이거를 내가 링크를 보내준 사람만 확인할 수 있도록 일부 공개를 해놨어. 유튜브가 그게 돼. 모두 공개, 일부 공개, 그 다음 비공개. 일부 공개를 해놨더니 조회수 빵 나오니까 안 되겠는 거야. 누구라도 한번 보면 내가 내 마음이라도 좀 그 사람이 안 봤더라도 누가 와서 조회수 1 되면 아 걔가 봤겠구나 이렇게. 그래야지. 이거 조회수 빵으로 있으면 진짜 그치. 실컷 찍어서 보내줬는데 조회수 빵이야. 그럼 어떡해. 안 되죠. 이를 기억하게 말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삼각함수 첫 번째 시간, 삼각함수에 대한 얘기 하려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일반각과 호도법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삼각함수 이야기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우리가 이전에는 얘가 90도 미만에서만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전체적으로 모든 180도까지 그 이상의 각에서도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이야기하고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게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삼각함수의 성질은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 간에 서로의 뭐 관계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바로 이 세 가지 이야기지.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를 하겠다. 너희 시험이 언제라고 했지? 12월 중순? 아니요. 초? 12월 첫 주? 4, 5, 6, 7. 그러면 우리 이거 수업을 언제까지 할까? 이것도 한번 우리 얘기해 봐야 되는데. 아까 이 전 타임 아이도 자기 12월 초에 시험 보는데 수원 언제까지 진도 나가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냥 다 나가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지금 시험이 곧 다가오는데요 막 이러더라고. 태아쌤이랑 그거 하잖아 내신 대비. 그래도요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런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 자, 아무튼 해봅시다. 일반각과 호도법. 자, 일반각은 우리가 그 전에 일반각의 전은 무슨 각이냐면 특수한 각해서 특수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각을 한번 표현을 해보려고 해. 그러려면 각을 정의해야 되는 거야. 각이라는 게 뭐냐? 이런 거지. 각이 뭐예요?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라고 얘기를 해.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 그래서 그 두 반직선도 각각 하나하나마다 이름을 붙여주자라고 한 거야. 반직선의 시작점을 우리가 같게 만들어주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슝슝 갈 수 있는데 이 바닥에 마치 X축처럼 이렇게 깔려있는 이 선을 우리가 시초선, 예전에 뭐 시초신도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시초선이라고 썼어. 진짜 신이라고 썼어. 시초선. 그냥 얘는 처음부터 있었다. 이게 기준이 되는 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시초선. 그리고 동경. 이 하나 또 다른 반직선을 동경이라고 하는데 동경은 움직이는 반직선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동경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여기는 이 각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는 거지. 이 각을 우리가 이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벌어지는 거에 따라서 각의 크기가 결정이 되는데 우리가 이쪽만 각이 아니라 이쪽도 각이라고 볼 수는 있어. 이쪽도 각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초선으로부터 식의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 만나는 이 반직선과 만나는 이 크기, 이 각의 크기를 양의 방향의 크기라고 하고 이쪽으로 가는 걸 음의 방향의 크기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 식의 반대 방향으로 가서 양의 방향의 각의 크기를 얘기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시초선, 동경, 양의 방향으로 각의 크기까지 설명을 드렸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각을 표현해 볼 텐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각이 여기 양의 각, 음의 각, 뭐 이런 음의 방향, 양의 방향 다 써 있는데 자, 우리가 예전에는 그냥 이 각 하나만 나오면 이게 60도, 70도, 80도, 90도 이러고 이제 끝났어. 근데 우리가 이제는 이게 이 반직선이 한 바퀴 돌고 왔는지 그냥 지금 이렇게 왔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이거를 그냥 우리가 여기 봤을 때 만약에 이게 70도라고 하면 이 각은 70도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360도를 더하면 430도일 수도 있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중간 과정을 모르고 이 동경이 얼마큼 돌아가는지 모르고 그냥 여기 있는 것만 보여준다면 마지막 결과만 보여준다면 이걸 그냥 70도라고만 말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자라는 거냐면 얘가 몇 바퀴 돌았을지 모르니까 n 바퀴 돌았다고 생각하고 여기다가 70도를 써서 우리가 이렇게 이 동경이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일반적인 각을 이렇게 표현을 하자라는 거야. n에다가 0을 집어넣든 1을 집어넣든 2 3, 4, 5 집어넣으면 이게 몇 바퀴 돌아서 온 각도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자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일반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각의 표현이라고 한다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런 말들이 쭉쭉쭉 잘 써 있고요. 그래서 일반각을 잘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혀 너 시작해도 된다고 해놓고선 시작해도 된다고 해놓고선 졸린 거야? 시작해도 된다고 해놓고선. 그래서 이제 일반각의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각이 사분면 안에서 어떻게 각이 이루어지냐라고 보신다면 이 동경이 시초선을 x축에다가 잡아놓고 좌표평면의 원점에다가 시초선의 그 O라는 점을 잡아놓고 시초선을 x축에다 잡아놓으면 이게 0도부터 90도, 그러니까 일반각의 크기에서 360 플러스 n, 360n 플러스 알파, 여기 알파라고 썼니? 뭐라고 썼니? 알파라고 썼지? 이놈 알파라고 여기 알파라고 썼을 때 이 알파의 각도가 0도부터 90도 사이에 있으면 이 동경이 1사분면 각에 위치해 있으면 이 각은 1사분면의 각이다. 동경이 2사분면에 위치해 있으면 2사분면 각이다. 3사분면 있으면 3사분면 각이다. 4사분면 있으면 4사분면 각이다. 라고 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을 결정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게 0도, 90도, 그 다음에 180도, 270도라는 사실을 생각해서 0도부터 90도까지 1사분면, 90도부터 180도까지 2사분면, 180에서 270, 3사분면, 270부터 360, 여기 4사분면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을 테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지. 이제 방향이 이쪽으로 가는 게 플러스라는 것만 알면 다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일반각이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 일반각 얘기를 할 때 여기에 동경의 위치 관계는 조금 있다가 할 거야. 우리 각의 호도법을 먼저 배운 다음에 이 동경의 위치 관계를 설명을 하도록 할게. 자, 호도법. 자, 우리가 각의 뭐라고 할까? 우리 일단은 온도를 나타내는 게 섭씨가 있고 하씨가 있지. 섭씨와 하씨는 어떤 기준으로 나뉘는 거지? 문과생한테 물어보면 안 되나? 괜찮지? 영어는 안 네? 영어는 섭씨하시면 아니, 영어? 근데 그 시를 알았어요. 시 구하는 시.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 섭씨는 물을 기준으로 온도를 측정한 거야. 물을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 모든 거에 물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끓는 점과 그 녹는 점을 딱 정해서 그럼 끓는 점을 100으로 하고 녹는 점을 0이라고 하자라고 해서 이 온도를 만들어 놓은 거야. 어느 점이 영어예요? 어느 점. 어느 점이 0이 딱 되도록 해서 어느 점과 끓는 점을 딱 잡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액체가 고체가 될 때랑 액체가 기체가 될 때를 딱딱 정해 놓은 거지. 그 시점. 그래서 그 경계들을 100등분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0도, 100도 해가지고 만든 게 섭씨고, 화씨는 원래 더 근본적인, 그러니까 물이 아니라 뭔가 다른 걸로 해서 만들었을 텐데 그 기름이었나? 기억이 안 나. 어쨌든 나도 너무 너무 오래돼서 그런 것 뿐이야. 그래서 화씨가 이제 일반적인 기준을 가지고 잡아서 이제 만든 놈이었는데, 얘는 얘보다 조금 더 이게 크죠? 폭이 더 커. 그렇게 해서 나오는 놈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섭씨와 화씨를 모두 다 온도를 표현할 때 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각을 표현할 때에도 우리가 60분법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호도법으로도 나타낼 수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썼던 것은 죄다 60분법에 대한 얘기로만 우리가 단위를 이걸로만 썼었고,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호도법도 한번 써보자 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섭씨와 화씨를 서로
관계식으로 써줄 수 있었단 말이야. 뭐 5분의 9 뭐 얼마 곱하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 도 더하고 막 이렇게 했었어. 그러니까 결국 표현의 방식만 다를 뿐이지 단위를 좀 달리했을 뿐이지 얘네들은 전부 다 같은 온도를 표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각도도 마찬가지야. 60분법은 원 한 바퀴를 우리가 360도로 나타내 가지고 360도를 기준으로 해서 360 등분을 한 거지. 360 등분 해서 표현해서 우리가 나타낸 게 바로 60분법이었어. 그래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익숙하죠. 그 도를 쓰는 거지. 몇 도 이렇게 뭐 도 이렇게 하는 게 60분법이었어. 그러면 호도법은 뭐냐? 이제 호도법은 기준을 좀 달리 잡고 싶다는 거야. 왜냐면 이게 호도법이라는 것은 호의 이 각의 크기가 원에서 중심각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호의 길이도 정비례해서 커진다는 것을 이 사실을 가지고 그럼 얘는 이 호의 길이도 연관이 있긴 하겠네. 각과 연관이 있네 라고 생각해서 얘도 이제 서로 이 관계식을 한번 만들어 봐서 그걸로 단위를 정해 봐야겠다 라고 한 거지. 그래서 호도법을 보시면 호도법은 여기 있는 이 반지름의 길이 R이 있다고 하면 이 호의 길이가 딱 반지름과 같아지는 R이 될 때 여기가 R인데 여기가 R이 될 때 그때 이 각도를 1라디안이라고 정해야겠다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이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을 때를 그때의 각도를 1라디안으로 잡겠다. 그래서 얘는 1라디안 RAD를 써서 라디안이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또 이거 그냥 생략하고 쓰죠. 우리가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쓰지 않고. 그럼 1라디안은 대략 얼마큼 될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기가 R이었고 여기도 R이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R 여기도 R 이렇게 생각하면 얘 호의 길이가 R이란 말이야 지금. 그때 1라디안이었어. 1라디안.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얘가 이렇게 곡선인데 얘를 바짝 쫙 잡아 당기면 졸리면 안 되는데 저희가 지금 1라디안이 여기라고 하면 이 곡선을 여기다가 얘를 쭉 잡아 당기면 이게 실이라고 생각하고 쭉 잡아 당기면 이런 형태가 된다고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도 R이고 여기도 R이 되고 여기가 R이 된 경우란 말이야. 그럼 이게 60도거든. 이게 60도. 그러니까 1라디안은 60도보다는 조금 더 작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1라디안은 60도보다 좀 더 작구나. 그럼 라디안은 이렇게 60도보다 좀 더 작다 하고 끝낼 수 있는 놈이냐? 아니야. 우리가 지금부터 계속해서 라디안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니까 그거를 좀 더 잘 해보자는 거지. 어떻게 하시면 되냐? 우리가 여기가 1라디안일 때 호의 길이가 R이었어. 1라디안일 때 R, 호의 길이가 R. 그러면 몇 라디안일 때, X 라디안일 때 얘가 2파이 R이 되느냐? 응? 몇 라디안이면 2파이 R이 되느냐? 2파이 R은 뭐예요? 원의 둘레. 1라디안일 때 호의 길이가 R. 그러면 전체 호의 길이, 즉 원주는 2파이 R이니까 그럼 X는 어떻게 나올까를 따지는 거야. 그래서 X를 찾았더니 이게 바로 2파이 라디안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 2파이 라디안. R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 X가 바로 뭔데요? 이 X가 바로 한 바퀴란 말이야. 한 바퀴. 그러니까 한 바퀴는 360도인데 360도가 2파이 라디안임을 알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파이 라디안이 180도라는 걸 알았고 거꾸로 1도는 아니 그러니까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이고 어딨어?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임을 알 수 있다. 이제 그만 써. 이제 라디안은 그만 쓸 거야. 라디안은 생략할 거예요. 그래서 괄호 닫혔는데 이제 라디안 안 쓸 거야. 1도는 180분의 파이구나. 파이는 180도구나. 애들이 그러니까 되게 이상해 하는 거야. 야, 어떻게 파이가 180도니? 파이는 3.14고 얘는 180도인데
단위가 달라서 그런 것 뿐이에요. 당연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섭씨 100도가 뭐 이거 화씨 뭐 이거 200도, 230도 뭐 이게 말이 됩니까? 230 이게 도시 100이 어떻게 230이니까 말하는 건 이상한 짓이잖아. 그죠? 단위가 달라서 그럴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파이 라디안이 180도인데 그거를 그냥 파이가 180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우리가 보면 파이가 3이라고 하면 이게 60도가 될 텐데 얘가 3.14니까 3보다는 좀 더 큰 놈이야. 그러니까 이거 60도가 좀 덜 된다는 소리지. 60도가 좀 덜 돼요. 그래서 우리가 파이가 180 라디안이 되는 걸 외웠다면, 이제 알았다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거 여기다 쓸까? 파이가 180도 이걸 외우셔야 된다고. 이게 이제 아주 익숙해져 있어야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바로 머릿속에서 캐치가 돼서 나올 수 있을 정도가 되도록 빨리빨리 외워두셔야 돼요. 이게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애들이고, 여기다가 추가로 뭐 4분의 3파이, 3분의 2파이, 2분의 3파이 뭐 이런 것도 쓰이겠지. 근데 어쨌든 얘를 기준으로 해서 다 나오는 거니까 얘가 익숙해질 수 있도록 이게 이쪽, 양쪽을 전부 다 익숙하게 갈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자, 방금 우리가 원주를 얘기했어요. 원주.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2배 라디안이 되면 여기는 뭐가 될까도 보는 거야. 1라디안일 때 이게 1라디안일 때 R이었어. 그러면 여기가 세타 라디안이라고 합시다. 세타. 앞으로는 우리가 각도를 세타라고 쓸 거거든. 세타 라디안이면 중심각이 몇 도로 나와 있으면, 이게 세타 라디안으로 나와 있으면 그때의 이 호의 둘레 길이는 뭡니까? 이렇게 L이라고 할까? L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렇게 곱했더니 L은 R 세타. 호의 둘레를 R 세타로 구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호의 길이를 R 세타. 중심각 곱하기 반지름 하면은 호의 길이가 나온다는 거야. 호의 길이. 한 번 더, 이제는 넓이 얘기할 거예요. 넓이. 우리가 중심각의 크기랑 호의 길이는 정비례했고 이 부채꼴의 넓이도 정비례했어. 그래서 이 넓이를 정신 차릴 수 있는 거지. 이 넓이를 우리가 한번 표현을 해볼게. 우리가 이 넓이를 표현하는 거는 전체로 따지면 돼요. 그러니까 이 파이가 360도짜리였으니까 이거일 때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었는데 우리가 세타라는 각일 때는 이 넓이 s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 2파이 대 파이 r 제곱은 세타 대 s. 그래서 파이는 약분시켜 주시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했더니 이 s는 R제곱 세타. 그래서 S는 뭐가 나와요? 2분의 1 R제곱 세타라는 이런 식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넓이를 구할 때,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때 2분의 1 R제곱 세타로 구한단 말이야. 그런데 R 세타를 L이라고도 할 수 있었으니 얘를 2분의 1 RL로 바꿔서 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를 다 외우고 계셔야 돼요. 2분의 1 R제곱 세타와 2분의 1 RL. 그리고 여기 L이 R 세타라는 거. 이걸 아셔야 우리가 이제 호도법에서 얘네들을 마음대로 막 써먹는 거지. 아까 우리가 일반각을 표현할 때요. 세타, 일반각을 360도 곱하기 n에다가 알파를 더한 꼴로 표현을 했지만 얘를 우리가 2n 파이, 2파이 n 곱하기 더하기 알파로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360도가 2파이였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60분법으로 표현한 거고 얘는 호도법으로 표현한 일반각을 표현한 방식이야. 그래서 저거랑 요거랑 그 다음 이것까지 를 이해하셔야 우리가 부채꼴 얘기, 넓이 뭐 이런 얘기들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만 더 하고, 아니야 금방 지금 쉴 수는 없는데 어떡하지? 괜찮아? 계속 해도 되겠어? 자, 우리가 이 부채꼴의 넓이를 생각할 때 그 둘레의 길이가 일정한
이런 거 물어볼 때가 많아. 둘레의 길이가 일정한 부채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고 그때 세타 값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 그럼 우리가 둘레의 길이가 만약에 20이라고 합시다.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가 20이라고 있어. 그럼 우리가 여기가 R, 여기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20-2R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둘레 길이가 20이면. 그러면 이 부채꼴 넓이의 최대값은 당연히 2분의 1 R, L 이게 지금 부채꼴 넓이 S거든? 근데 L 자리에다가 2분의 1 R 20-2R을 쓰면 얘는 결국 뭐가 돼? R 곱하기 10-R이 되거든. 됐어요? 둘의 곱이 최대가 될 때가 언제냐 물어보는 거야. 근데 둘의 곱의 최대가 될 때를 생각해보면 얘는 어떤 상황이야? 더해서 일정한, 합이 일정한 경우라고. 합이 일정한데 곱의 최대값 물어보면 이게 바로 뭐였다? 산술기하였다. 그럼 산술기하는 최대 언제 나와요? 둘이 같을 때 나와. 둘이 그럼 얼마로 같을 때 나오겠어? R이 5일 때 최대값 25가 나오겠지. 근데 R이 5라는 건 여기가 5고 여기가 10이라는 얘기야. 즉 여기가 5면 여기가 10이면 여기 각은 2라디안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언제나 둘레 길이가 일정한 부채꼴 넓이 최대값이 얼마인지는 우리가 찾으면 되고 그때 세타는 바로 2라디안이 된다고. 언제나 2라디안이 된다. 그럼 그거 생각해보면 우리가 얘네들의 중심각의 크기를 알고 있으니 여기도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있다고. R, 2R 이렇게 될 때니까 R, 2R. 그럼 넓이 최대값 구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 얘기까지 하면은 이제 부채꼴 얘기는 좀 다 됐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어쨌든 이 공식만 그대로 대입하면 다 풀리는 문제로 아주 쉽게 나오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아까 내가 설명하지 못했던 거 뭐 있었어요? 이 동경. 두 동경의 위치 관계 나오는 거, 그거 설명해 드려야지. 모르겠어. 이거를 내가 이 책에 나오는 대로 설명은 해 드리긴 하는데, 이거를 책에 나오는 대로 설명하는 게 맞는지, 또 다른 사람들은 또 이거 말고 다르게 막 설명하고 막 하거든. 이렇게 풀지 마라. 이 책보다 이 자기 방법이 더 좋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쨌든 나는 책으로 설명을 해드릴게, 그대로. 책에 써있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두 동경의 위치 관계. 또 벌써 동경을 까먹으시면 안 되는데, 우리가 여기가 C초선, 이렇게 가는 게 동경. 이게 C초선. 그러니까 두 반직선의 위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이고, 일치한다. 두 동경이 일치한다는 거야. 어찌 보면 동경은 지금 마치 원을 계속 돌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 원을 계속 돌고 있어요. 그럼 두 사람이 원을 돌면 둘의 빠르기가 다르면 결국엔 언떨 때가 생겨? 일치할 때가 생겨. 원래는 여기선 일치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둘이 달리기를 해서 넌 아주 날씬하고 아직 축구도 잘하고 이렇게 잘 뛰어다닐 수 있으니 우리 둘이 계속 달리다 보면 네가 나를 따라잡을 때가 생긴단 말이야. 네가 나를 따라잡을 때가 생기지. 네가 만약 나를 따라잡았어. 그럼 우리는 얼마 차이 난다고 얘기해? 한 바퀴 차이 난다고 얘기하는 거지. 네가 나를 따라잡으면 한 바퀴 차이 나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바로 이 두 동경이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면, 여기가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랑 베타의 동경이 있다면, 그 특수각이 알파랑 베타였다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뭐라고 해? 알파에서 베타를 뺀 이놈이 360n이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 바퀴 차이가 아니라 이거는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일 수도 있으니까 n 바퀴 차이 난다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2n 파이라고 쓸 수도 있겠죠. 동경이 일치할 때는 빼면 360도 차이가 난다. 그게 한 바퀴인지 두 바퀴인지 세 바퀴인지 n 바퀴인지 모르니까 n을 쓴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고, 두 번째,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다. 일직선 위에 있다. 당연히 이거는 방향이 반대일 때 얘기하겠지.
똑같을 땐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럼 어떤 경우냐면 얘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초선이 있으면 얘는 그냥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간 거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한 바퀴를 돌았는지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거 빼면은 360n이라고 했는데 얘는 시초선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이렇게 있으면 한 놈은 이쪽에 이렇게 있는 거지. 송경이.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간 거에서 이것만 빼면 어떻게 나와? 180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 근데 실제로 180도 차이가 아니니까 얘를 일반각의 표현으로 한다는 거야.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했을 때 얘가 360n 플러스 180이 된다. 또는 얘를 어떻게도 쓴다? 2n 파이 플러스 파이라고 쓴다는 거야. 이해되지? 파이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그냥 파이 차이 난다, 여기는 빵도 차이가 난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건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을 때 얘는 동경이 일치할 때 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 다음 3번. 이번에는 뭐 하려고 하냐면 두 동경이 X축 대칭일 때, 두 동경이 X축 대칭. 자, 두 동경이 X축 대칭이라는 말은 여기에 이렇게 시초선이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갔는데 이만큼 갔는데 얘는 이만큼 간 게 아니라 이만큼 온 거야. 이만큼. 이렇게. 두 동경이 X축 대칭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으면 한 바퀴가 되는구나.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한 것이 한 바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를 2n 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둘의 차이점이 뭐예요? 둘은 한 바퀴가 나오는 건 마찬가지인데 얘는 두 동경의 차가 360n이고 얘는 두 동경의 합이 360n이 됐다는 거. 그 정도의 차이만 생각하시면 되고. 4번. 이번엔 뭐? 두 동경이 Y축 대칭. Y축 대칭인 경우.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가 이렇게 시초선, 여기 동경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 Y축이면 이거에 그대로 이만큼 이렇게 간 대칭. 그러면 우리가 얘를 봤을 때 이 각과 이 각을 더하면 180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 각을 이쪽에다 집어넣을 수 있어서 180도가 돼요. 그래서 일부러 내가 1, 2, 3, 4번을 이 위치에다가 쓴 그 빅피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가 360n 더하기 180. 또는 우리가 2n 파이 플러스 파이. 이렇게 쓰면 차, 합, 차, 합. 뒤에 나오는 건 똑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 졸리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졸리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그럼 원점 대칭은 뭘까? 네, 원점 대칭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내가 X축 대칭과 Y축 대칭을 해줬잖아. 다섯 번째 원래 원점 대칭이 나와야 맞는데 원점 대칭은 어떻게 되는 걸까? 졸린 상태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원점 대칭은 지금 저 2번에서 한 거야. 두 직선이 방향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일 때가 바로 원점 대칭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한 거야.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보자면 두 동경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일 때 이때 하나만 해보면 될 것 같아. 자, 우리가 똑같이 여기다가 시초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간다고 해. 이게 이제 알파였어. 알파가 좀 더 큰 게 나으려나? 어쨌든 그럼 Y는 X는 이렇게 있을 텐데요. Y는 X가 이렇게 있는데 대칭을 시키면 여기 이만큼이 베타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 동경이 베타. 그럼 알파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깔끔하게 떨어져.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쓰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가 나온다? 360n 플러스 90도. 즉 2n 파이, 2파이 n이라고 써도 되고 2n 파이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여기 2분의 파이.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일 때는 저렇게 더한 것이
2분의 파이가 더 남는 거고, 여기 y축 대칭일 때는 파이가 남는 거고, x축 대칭, x축 대칭일 때는 아예 안 남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 세 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원점 대칭일 때는 파이가 남고, 대신에 x축, y축, y는 x는 더하는 꼴이야. 동경끼리 더해야지만 되고, 이 위에 두 경우에만 빼는 거야. 이 두 경우에만. 일직선이 있을 때만, 일치하거나 일직선 위에 있을 때는 빼는 거다. 라는 사실. 그러면 이제 동경의 위치 관계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살짝 이제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더 설명하고 있다가는 이 강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게 생겼어. 다 잠들게 만들게 생겼어. 심지어 영상을 보고 있는 한나마저도. 얘 어디 갔어? 어딨죠? 됐다. 왜 이래? 여기 그 말들이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예제 문제를 두 문제밖에 없으니까 두 문제 풀어드릴 테니까 좀 정신 차리고 앞에 부분부터 꼼꼼히 읽어가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십시오. 내가 예제 두 문제 풀어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자, 세타가 1, 4분면 각일 때 2분의 세타는 어느 4분면 각이냐? 그럼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처음에 할 때는 이거 뭐 말도 안 돼. 이 세타가 1, 4분면이면 당연히 2분의 세타 1, 4분면이죠.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버린다고. 그럼 절대 안 돼요. 자, 봐봐. 세타를 일반각의 표현으로 쓰는 거야. 자, 사실 우리가 이거를 이 360도 플러스 n, 곱하기 n 플러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2n 파이로 써야 될 것이냐, 이거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여기 만약에 이 뒤에 단위가 도로 써 있으면 저걸로 푸는 거고, 아무 말 없으면 뭐 그냥 세타로 풀어도 상관없고, 아니 파이로 풀어도, 호드법으로 풀어도 상관없고. 자, 그러면 얘는 1, 4분면의 각이니까 이 세타의 범위가 360n과 360n 플러스 90도 사이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세타가. 그래서 얘를 2로 나누었더니 어떻게 돼요? 180n은 2분의 파이 세타, 여기는 180n 더하기 45도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럼 누가 보더라도 선생님 얘는 그냥 1, 4분면 45도, 0도부터 45도 사이 아닙니까? 아닐 수도 있다고요. 왜요? n에다가 0 또는 1을 집어넣어 보면 돼요. n이 0일 때, n이 0이면 2분의 세타는 0도부터 45도까지. 자, n이 1일 때, n이 1이면 180도부터 2분의 세타가 180에 45를 더하니까 225도. 자, n이 2일 때, n이 2면은 똑같아져. n이 2면은 1번과 똑같아지니까 결국 두 가지 경우만 나오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이렇게 나오면 1, 4분면, 이렇게 나오면 몇 4분면? 네. 그래서 이 4분면 쓸 때도 제1 4분면, 제3 4분면 이렇게 다 쓸 수 있도록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문제 없죠? 자, 한 문제만 더. 정신 바짝 차리고 한 문제만 더 합시다. 좀 애들도 좀 많고 좀 그래야 이게 또 잠도 또 덜 올 수도 있고 한데 이거 너무 고요하다. 너무 고요하다. 자, 우리 이거 두 동경의 위치 관계 문제는 앞에 있는 문제들 꼭 좀 잘 풀어보세요. 자,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 자, 파이 라디안으로 표현이 돼 있네. 호의 길이가 2파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우리 여기다 이렇게 써. 세타가 3분의 파이, 호의 길이 L은 R세타인데 이게 2파이다. 그러면 3분의 파이를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3분의 파이 R이 2파이. 그럼 파이 없어지면 R은 6. 이렇게 바로 중심각 구할 수가 있어요. 아니, 반지름 길이야. 넓이도 구하래. 그럼 2분의 1 R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L 이렇게 푸는 게 넓이니까
우리 R은 6이었고 그 다음 L은 여기 2파이였으니까 6파이 이렇게 바로 쓰면 되겠죠. 문제 없지? 그대로 쓰면 돼요. 자, 2번. 호의 길이 L, R 세타. 얘가 2파이. 넓이 2분의 1 RL, 넓이 S가. 얘는 그러면 L이 2파이였으니까 R 곱하기 파이인데 이게 4파이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바로 R이 4라는 거 알 수 있고, R이 4면 4세타가 2분의 파이니까 세타는 2파이니까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지. 2분의 파이 이렇게. 그럼 반지름 중심각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자, 이렇게 차근차근 풀어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부채꼴 얘기였으니까 여기까지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 나가도록 합시다.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는 삼각함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삼각함수라 하면 우리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사인, 코사인, 탄젠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이 직각삼각형에서 라는 얘기가 전제가 돼 있었어. 이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이 각이 하나로 결정이 된다면 이 세 변의 길이의 비가 언제나 일정하다라는 얘기를 한 거지. 왜 그러겠어? AA 닮음이니까 된 거였어. 이게 직각이고 이 한각이 같으니까 AA 닮음이 되니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도 닮음이고, 여기 있는 이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도 닮음이고, 여기 있는 이 삼각형도 큰 삼각형과 닮음이고, 다 닮음의 비율이 일정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 닮은 비를 삼각비라고 해버린 거지. 그래서 3대 4대 5처럼 비율이 3, 4, 5 이렇게 되면 이 비율은 언제나 변함없이 늘어난다. 이 각이 일정하다면 이게 더 커져도 30, 40, 50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세 변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 비율을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얘를 빗변분의 높이, 얘를 빗변분의 밑변, 얘는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였어. 그래서 이 세 변의 길이의 비, 그래서 삼각 B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얘는 지금 우리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A가 예각일 때만 한다라고 했어. 근데 우리가 이제는 얘를 확장을 시켜서 삼각 함수라 하면 우리가 얘네들이 하나의 예각이 아니라 모든 각에 있어서 이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시초선, 늘 그렇듯 원점을 반직선의 첫 시작점으로 잡고 시초선을 X축으로 잡아버리면 우리가 얘가 이쪽에 있을 때에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점을 하나를 잡아놓고 이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한다면, 이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한다면 이 각을 세타라고 하고, 그랬을 때 여기서 삼각비를 얘기해 본다고 하자고. 여기서 삼각비를 얘기하자. 그러면 이 길이가 x고 여기가 y였기 때문에 이 사인 세타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를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거를 마치 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걸 r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거를 반지름 r로 생각해서 r분의 y라고 하고,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라고 하고,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라고 하겠다라고 하는 거지. 그럼 이때 이 세타 값은 예각으로 한정을 하느냐? 아니요. 얘가 이제 점점 더 늘어나가지고 점점 이쪽으로 가더라도, 이제 여기가 살짝 애들한테 어려운 단계인데 처음에 할 때, 자, 여기에 있으면 여기가 세타거든. 여기가 세타. 그치? 여기가 세타예요. 그러면 이때 x, y 좌표가 그냥 x, y라고 한다면 사인 세타라는 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사인 세타는 똑같이 r분의 x, r분의 y, r분의 x, x분의 y를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r이고 여기가 높이가 y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r분의 y를 할 거야. r분의 y. 그리고 r분의 x를 하더라도 r분의 x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처음에 하는 아이들은 헷갈리는 게 여기 있는 점에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내려가서 직각삼각형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쪽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 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내려보면 이 각만 가지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각. 이 각에 대한 x축에 내려가지고 우리가 사인 r분의 y, 코사인 r분의 x, 탄젠트 x분의 y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x의 부호가 음수기 때문에 y의 부호는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뭐만 r분의 y만 플러스가 되니까 여기는 사인만 플러스가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인만. 그지? 왜냐면 x가 들어가 있는 r분의 x나 x분의 y가 들어가 있는 코사인이나 탄젠트는 음수가 될 수밖에 없어.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쪽에 있을 때는요. 이쪽에 있다가 이제 이 x, y라고 찍어도 이 x도 음수, y도 음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r분의 x, 아니 r분의 y죠. r분의 y를 해도 음수가 나오고 r분의 x를 해도 음수가 나오고. 근데 x분의 y를 하면 음수분의 음수니까 플러스가 나온다고. 그래서 여기는 탄젠트가 플러스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탄젠트. 그 다음 이쪽에 있으면요. 여기 x, y라고 잡았을 때 x는 양수지만 y가 음수니까 r분의 x, r분의 y는 음수니까 음수가 나오고 r분의 x, 여기는 플러스구나. 그래서 코사인이 플러스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코사인 플러스. 탄젠트는 x분의 y니까 마이너스가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1, 4분면의 각인 경우에는 all, 여기는 모두 다 플러스이고 동경이 2, 4분면에 있으면 이 사인은 플러스,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 3, 4분면에 있으면 탄젠트만 플러스, 4, 4분면에 있으면 코사인만 플러스. 그래서 얼싸안고, 올싸탄코이지만 이거를 얼싸안고로 외운단 말이에요. 얼싸안고. 얼싸안고는 내가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배웠어. 근데 내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배웠으면 나를 가르친 선생도가 아니라 선생님께서도 배웠을 때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얼싸안고. 그래서 예전에 배웠을 때 그러니까 네, 여전히 이걸로 배우고 있어. 왜냐면 예전에 다른 걸로 바꾸는 후보들이 있었어. 올 산타 크로스도 있었고, 그리고 올라타고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열라 티코가 나올 때도 있었거든. 티코도 있었거든. 근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후보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살아남은 건 얼싸안고야. 그래서 얼싸안고로 생각하시면 돼요. 얼싸안고.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의 각. 그럼 삼각함수는 원래 삼각함수는 그 세타와 이 x, y에 관한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이제 그 삼각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r은 문자라고 보면 y랑 세타, x랑 세타로 표현이 돼 있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이걸 삼각함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x랑 y를 세타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얘를 바꿔보면 y는 뭐가 되는 거야? r 사인 세타가 되고 x는 r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점이 바로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라고 할 수 있다고. 이렇게 x가 r 코사인 세타, y가 r 사인 세타. 알겠지? 자, 그리고 하나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가 단위원이라는 게 있어. 단위원이 뭐야? 처음 들어봤어? 이제 기억하면 돼. 단위원이라는 건 반지름이 1인 원이야. 기본 단위를 1로 잡을 때 보통 단위라는 말을 써. 너는 안 배우겠지만 나중에 단위 벡터라는 것도 있는데 단위 벡터는 크기가 1인 벡터를 단위 벡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단위, 그럼 뭔가 1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단위원은 반지름이 1인 원인데 이 반지름이 1인 원 위에 있는 점들을 우리가 이 삼각함수, 사인과 코사인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이 단위원 위에 있는 점들을 이렇게 보시면 이건 지금 이 점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근데 1 이렇게 되는 놈들이잖아. 근데 이런 놈들인데 여기 밑에다 여기다 쓸까? 그런데 이 점 좌표가 x, y라면 이 점이 바로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된다는 거야. 이 점이. 왜요?
반지름이 1이니까 여기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는 R이 1이 돼버리니까. 그럼 여기서 또 무슨 일이 발생해? 이 점을 집어넣으면 이게 뭐가 나와? 1이 나와. 그래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설명하는 게 원래는 더 좋은데 그냥 우리가 여기서 냅다 그냥 하기도 해. 얘랑 얘랑 제곱을 했더니 R제곱분의 Y제곱, R제곱분의 X제곱 이렇게 됐는데 R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이게 R제곱이었거든 원래. 그러니까 R제곱분의 R제곱이 돼서 1이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래서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을 더하면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됐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 말고 하나가 더 있는 게 뭐냐면 이 탄젠트를 봤더니 얘는 여기다 썼지만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밑변이었어. 근데 얘는 밑변분의 높이야. 그러면 여기 위아래를 빗변으로 나눠버리면 빗, 밑, 높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그치? 그럼 이게 바로 뭐? 코사인. 얘가 사인. 그래서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 하겠다는 거야. 여기서 하나만 추가로 더 할 건데 이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 하면 이 전체 식들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줘 볼게. 이게 마지막 원래 오늘 배울 마지막 이야기거든. 코사인 제곱으로 얘를 나눠버리면 여기는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 되고 제곱을 여기다 쓰는 이유는 왜 그래요? 네, 여기다 뒤에다가 제곱을 써버리면 각을 제곱하는 느낌이라서 거기다 못 써요. 이렇게 1은 코사인 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얘가 바로 뭐니까? 탄젠트 제곱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탄젠트 제곱 더하기 1도 어떤 코사인 제곱분의 1이라는 하나의 식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거는 이 두 개의 식을 짬뽕한 거야. 이 식과 이 식을 짬뽕했을 때 이 식도 하나가 더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알 수 있어. 그러니까 보통 이것만 배우고 넘어가기도 하는데 여기다 이것까지 배우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이 두 개 하면은 여기까지는 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원래 하나가 더 있긴 해. 이걸 사인 제곱으로 나누기도 하거든. 그럼 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이게 1이 되고 얘는 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이니까 이걸 탄젠트분의 1이라고 쓰는 거야. 여기는 사인 제곱분의 1이라고 쓰고. 그럼 죄다 역수라서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고1 책에는, 수원 책에는 보통 여기까지만 해. 이게 이제 수투까지, 미적분까지 넘어가면 이거 사인으로 나눈 것도 막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사인분의 1을 우리가 코시컨트라고 쓰고, 코시컨트라고 쓰고, 이게 코사인분의 1은 시컨트라고 써. 그래서 막 이런 식들까지 막 이제 배우는 게 미적분이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막 배우거든. 탄젠트도 역수를 하면 코탄젠트라고 쓰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막 식을 만들고 이거를 미분하고 막 적분하고 하는 게 이제 그 미적분 이야기야. 얘네들 미분하고 적분하고. 근데 우리는 그런 건 안 한다는 거지. 왜냐면 우리는 그냥 수투, 즉 다항함수만 미분하고 적분할 거니까 이런 얘기들은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여기까지만 딱 알아도 돼. 그래서 단위원 위에 있는 하나의 점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다?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 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야. 알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원 위에 있는 점들이 다 이렇게 사인과 코사인으로 표현이 된다는 게 아주 대박 사건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예전에 원방 배울 때는 이거 나오고 EX 플러스 Y의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어. 이거 가르쳐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풀었냐면 얘를 K라고 잡아서 Y는 마이너스 EX 플러스 K 해가지고 얘가 접할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접할 때 해가지고 여기가 최대 여기가 최소 막 이렇게 해서 풀었단 말이야. 접할 때는 판별식으로 하셔도 되고 중심으로부터 점 짓고 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얘를 풀기도 했고,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원방 배울 때 풀었던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얘를 코시 슈바르츠로 풀기도 했어. 제곱 더하기 제곱이고 2x 플러스 y가 나와 있으니까 2제곱 더하기 1제곱 여기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한 것이 2x 플러스 y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 우리 얘 알고 얘 아니까 얘도 구할 수 있었던 거지.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이건 이제 미적분을 배워야지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냥 우리가 지금 단위원위에 있는 점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활용을 해보려고 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었고, 여기 위에 있는 점이 있는데, 2x 플러스 y의 최대치수 물어보면, 결국에는 2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를 물어보는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최대치수를 했을 때. 그럼 이거는 이제 그 미적분 관련된 문제이긴 한데, 얘가 루트 5에 막 이렇게 막 사인 더하기 세타 플러스 뭐 알파 이렇게 만들어져. 사인 코사인은 얘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움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루트 5부터 루트 5까지 움직여. 그러니까 얘는 보자마자 그냥 얘 이렇게만 만들 수 있으면 최소는 마이너스 루트 5, 최대는 루트 5 이렇게 얘기해버리거든. 이것까지 배우면 이거에 관련된 문제를 세 가지의 방법으로 풀 수 있다. 이 정도쯤 되면 이제 좀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어쨌든 이거는 무시해도 돼. 이건 무시해도 되고, 일단 우리는 여기까지만, 단위원 위에 있는 한 점을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내가 너무 많은 걸, 너무 어려운 얘기까지 다 해버려서 그렇지, 원래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우리가 삼각함수 처음 이야기는 어느 정도 좀 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한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떼버렸냐? 지금 나 혼자 있다고 지금 한나도 없다고 막 옷 벗고 막 이래도 되는 거야 지금 여기서. 한나는 지금 들으면 이제 우퉁 벗은 줄 알았을지도 모르잖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넌 안 보이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얘기하는 걸 막 옷 벗고 막 이래도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한나는 쟤 우퉁 다 벗고 있나 봐. 안에 입었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애들 중에도 이제 국제고 희망하는 애들도 있잖아. 국제고 가고 싶다고 막 하는 애들 있는데. 응? 그때 내가 애들한테 얘기했지. 야, 거기에 썸 타는 애들은 운동장을 돌아다니고. 아니 그런 얘기를 하시냐. 지금 갑자기 미래와 지금 진로에 고민하면 올림하시고. 거기 가면 뭐 거기서 연애 많이 한다 뭐 이런 얘기 막 해줬지. 그런 얘기 왜 하십니까? 왜? 저희는 꿈과 미래에 대해 생각. 야, 지금 뭐 공부만 한다 그럼 뭐 재미있어? 재미도 없잖아. 재밌는 줄 알고 왔다가 재밌어져야 이 묘미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 삼각함수의 관계까지 설명을 쫙 드렸으니 일단은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들을 각각 구하시오 라는 문제. 이런 건 사실 문제가 아닌데 왜 이게 문제로 나오냐면 아직 너희들의 머릿속에 이 호도법이 잘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빨리 정리가 돼. 익숙해져 있으셔야 돼. 이게 익숙해져야만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우리 그냥 이렇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써놓고 그냥 1번 자, 3분의 파이 사인 3분의 파이 얼마입니까? 3분의 파이가 몇 도죠? 60도. 그럼 사인 60도는? 오케이. 자, 2분의 루트 3 코사인은? 2분의 1 야, 코사인 60도 코사인 3분의 파이는 진짜 많이 써먹어. 코사인 60도 코사인 3분의 파이는 진짜 많이 써먹어. 앞으로도 물론 나랑도 이제 수원을 별로 조금밖에 못하지만 이제 내년에 수원할 때 그때 이제 잘 생각해봐. 와, 코사인 3분의 파이 코사인 60도 진짜 많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 탄젠트 60도 루트 3 탄젠트 3분의 파이. 자, 이제부터 조금 이상해지는 거야. 왜? 우리가 지금까지는 예각만 했기 때문에 얘는 익숙했어. 근데 얘는 지금 3분의 2파이 3분의 4파이 3분의 5파이 다 뭐야? 다 둔각이라고 볼 수 없죠. 왜? 90도부터 180도까지만 둔각이지. 이 뒤에 얘네들은 더 넘어가 버리니까. 그지? 어쨌든 그래서 얘네들을 한번 여기다 그려보고 해보도록 합시다. 제일 좋은 건 이렇게 원 하나 딱 그렸다고 생각하고 원에 반지름을 2로 잡는 게 1로 잡을까?
2가 좋을 수도 있는데 60도일 때는 이게 3분의 파일 때는 2가 좋을 수도 있는데 그냥 1로 잡아버려. 그러면 이제 여기에 60도일 때 이게 3분의 파일 때 우리가 했고, 자 3분의 2 파일 때 하려고 해요. 3분의 2 파이. 3분의 2 파이. 그러면 얘는 똑같이 뭐라고 잡으면 돼? 이게 1이면 여기는 2분의 루트 3,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좋아요. 자, 그러면 얘는 사인은 얼마? 네, 2분의 루트 3. 코사인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요. 탄젠트도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요. 뭐? x가 들어가는 지점은 다 마이너스가 돼버린 거야. x가 들어간 지점은. 자, 3분의 4 파이는요, 이 3분의 파이에서 180도 더 간 거야. 그러니까 파이만큼 더 간 거야. 이쪽에 있어.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여기는 1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이해되지?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여기는 1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게 3분의 4파이라고. 3분의 4파이. 파이만큼 있고 거기다 3분의 파이만큼 더 간 거지.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여기서 사인은 얼마입니까? 라고 보면 사인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코사인은 마이너스 2분의 1. 탄젠트는 루트 3 이렇게 됐다고. 3분의 5파이. 3분의 5파이는 여기서 또 3분의 파이만큼 가니까 여기까지 온 거야. 여기까지. 여기 이만큼이 3분의 5파이라고. 3분의 5파이. 이렇게 오긴 왔지만 우리는 여기다 그냥 이렇게 내려버려서 아 이거는 1,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여기는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럼 뭐만 플러스다? 네,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얼사탄코 이렇게 되는 거죠. 얼사탄코. 그래서 나 같으면 그냥 다 똑같은, 결국에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위치만 다르지 다 똑같은 얘기네 라고 하면 이거 그냥 죄다 써놓고 올, 사인만 플러스, 코사인, 탄젠트 플러스, 코사인 플러스 이렇게만 해서 쭉 써도 될 것 같아. 그죠? 이해가 되지? 자, 그 다음에 빠밤. 아주 쉽습니다. 코사인은 음수고 탄젠트는 양수. 자, 일단 코사인이 탄젠트가 음수인 거 말고 양수인 거 먼저, 둘 다 똑같네. 어쨌든 탄젠트가 양수인 건 어디 아니면 어디예요? 1아니면 3. 네, 1아니면 3이죠. 네, 코사인 음수니까. 그러니까 이건 3, 4분면 각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문제 없네. 자, 사인, 코사인 곱했을 때 음수야. 그럼 둘의 부호가 반대래. 그럼 어디는 아닌 거야? 1과 3은 아닌 거야. 그지? 1일 때는 둘 다 양, 3일 때는 둘 다 그러니까 2 아니면 4가 되는 거지. 이것만 보면. 근데 여기를 보면 어때? 사인과 탄젠트는 같아야 된대. 그럼 어디가 되겠어? 4, 4분면이 되겠지. 뭐 문제 없네. 지수로 그거 이겨주시는 건 아직까지는 쉬울까요? 뭔가 익숙한 느낌? 사인, 코사인이? 삼각함수가? 사실 지수로는 그냥 무턱대고 깜빡이도 안 켜고 훅 들어와서 계속 어렵거든? 처음부터 뒤까지? 지수로고 전부 다. 근데 삼각함수는 이 첫 부분이 삼각비 쪽이 조금 잘 돼 있는 학생이라면, 이제 물론 이거 다 까먹었던 학생들은 또 어렵겠지만, 그렇다면 좀 뒤로 갈수록 좀 어려워지지, 삼각함수는. 그리고 수열도 마찬가지. 수열도 뒤로 갈수록 어려워지지. 앞부분은 좀 괜찮고. 자, 사인, 코사인이 더했을 때 2분의 1이다. 자, 더한 거 얘기 나오면 보자마자 제곱.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 1이니까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얘를 제곱하는 거야. 그래서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플러스 2 사인, 코사인 한 게 4분의 1이다. 내가 예전에 사인과 코사인을 이렇게 S랑 C로 썼더니 나는 치환을 했다고 생각하고 쓴 거야. 근데 애들이 서술형을 쓸 때 지네 답안지에다도 S랑 C로 써가지고 틀린 애들이 있어. 감점을 받았어.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제대로 서술형 쓸 때는 제대로 써야죠. 사인, 코사인을. 1 넘기고 2로 나눴더니 SC, 사인, 코사인 곱한 것은 마이너스 8분의 3이 나왔어요. 됐니? 네.
됐어요. 자, 그러면 사인 빼기 코사인은 어떻게 해요? 이것도 제곱해. 제곱하면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 이렇게 나온다고. 제곱하면. 근데 얘가 마이너스 8분의 3이었으니까 얘는 플러스 4분의 3이 되니까 4분의 7이 나오고 우리가 얘를 뭐 해야 돼요? 루트를 해야지. 그래서 이 값은 2분의 루트 7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뭔지 어떻게 알아? 제곱한 게 4분의 7이에요. 그럼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몰라요. 둘 다 쓰면 되지. 자, 세제곱은 어떻게 해요? 얘를 세제곱 마이너스 3sc s 플러스 c. 그지? 여기다 그냥 그대로 집어넣기만 하면 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괜찮죠? 6번 7번 8번까지? 오케이. 빨리 하고 나는 그 고난도 우리 자이 고난도도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빡빡하네. 자,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보여라.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 등호는 절대 사용 금지. 등호는 절대 사용 금지. 뭐? 좌변 따로 우변 따로 하는 거 항상 좌변 따로 우변 따로 해야 되는 거야. 자, 사인 제곱 더하기 얘가 사인 4제곱이니까 합차 공식 하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곱하기 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좌변 해보면 그럼 얘가 1이니까 필요가 없고 얘만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다가 이거 살짝 써볼게. 이거 더하기 이거가 1이니 여기는 봤더니 코사인만 나와 있어. 그럼 사인을 없애자고. 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라는 걸 아니까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기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를 만들어서 얘를 해봤더니 1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이거라는 거지. 그지? 우변을 지금 따지지 않고 좌변만 가지고 쭉 했더니 결국 이게 우변랑 같아진 거야. 한 번 더. 그러면 이 식이 나왔을 때 우리가 사인만 코사인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코사인 제곱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사인 제곱 놔두고 얘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도 있으니 그러면 얘는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지? 여기는 1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쓸 수도 있고 2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도 있다. 자, 그 다음 여기 난리 났네. 뭐 이게 다 복잡해. 하나도 그 똑같은 놈이 없어.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통분해가지고 하셔야 돼요. 여기 양변을 곱한다 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왜 양변을 곱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양변을 곱하면 안 되고 왜 통분을 해야 돼? 왜 안 돼? 지금 모른다니까. 우리는 성립함을 보여야 되니까 이거냐? 라고 물어보고 있다고 지금. 이거냐 물어보는데 양변을 곱하고 있으면 큰일 나지. 그럼 처음부터 같다고 한 거랑 똑같은 거야. 그지?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내가 좌변 강조하는 거야. 따로 하는 거야, 따로. 지금 좌변과 우변을 따로 봐서 최종적으로 얘네들이 같아지느냐를 봐야지. 애들이 착각하는 게 자꾸 막 이런 거. 양변을 이거 곱해버리면 되잖아요. 뭐 이런 얘기 한다고. 등호가 성립하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아, 물론 우리는 알고 있지, 이미. 모순된 이야기지만 우리는 모르는 거야. 모른다고 생각하고 푸는 거라고 지금. 그래서 좌변을 하면 얘를 통분하세요. 코사인 세타 1 플러스 사인 세타를 곱한 거 분해. 여기는 이걸 제곱해야 돼. 1 플러스 사인 세타를 제곱. 여기는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좌변만 우리 계속 풀고 있어요. 자, 코사인 세타. 여기는 1 플러스 사인 세타. 위에는 어떻게 돼요? 여기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 보이니?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니까 여기 앞에 1까지 해서 2 플러스 2 사인 세타 이렇게 나온다고. 됐어? 그럼 여기 1 플러스 사인 세타, 1 플러스 사인 세타가 약분이 되고 나니까 남는 게 코사인 세타 분의 2. 그랬더니 우변이 뭐야? 아, 이거 맞네. 이거 된 거라고. 그지? 절대로 얘를 갖다가 놓고 막 통분하고 이러시면 절대 안 돼요.
자, 삼각함수 성질. 야, 자이는 물 건너 갔다. 자이는 물 건너 갔다. 아이고야. 이거를 벌써 여기서 하라고 시키는구나. 야, 그러면 여기는 일단 익숙해진 다음에 하는 게 나으니까 여기까지 한 20분, 25분 동안 풀 시간 드릴 테니까 여기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 삼각함수의 성질 이야기 할 거야. 이 삼각함수의 성질은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음각공식, 배각공식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 보각공식 뭐 이러면서. 근데 어쨌든 얘네들 한 번씩 보면 삼각함수는 기본적으로 주기함수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 왜냐면 우리가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나 전부 다 탄젠트나 전부 다 2n 파이 플러스 세타 하면 얘는 그냥 세타로 나온다고. 이게 몇 바퀴 돌든 세타로 나오면 이건 세타로 나오는 거지. 그럼 주기가 사실 가장 작은 정수가 아니죠. 가장 작은 수를 우리가 최소의 수를 주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따지면 주기는 2파이라고 볼 수가 있어.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는 2파이다. 근데 나중에 지금 그냥 얘기를 하자. 사인과 코사인은 2파이가 맞아요. 근데 탄젠트는 2파이보다 더 작은 파이를 주기라고 잡을 수가 있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코사인 말고 탄젠트는 3, 4분면에서 양수였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세타라고 잡으면 이거는 파이 플러스 세타라고 할 수 있잖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밑변분의 높이를 한 거랑 여기 이렇게 파이 플러스 세타를 한 여기서 밑변분의 높이를 한 값이 똑같단 말이야. 둘이 이게 합동이 돼서. 이것도 음수, 이것도 음수. 이건 양수 되기 때문에 탄젠트 값이 일치해버려.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은 주기가 사인 2파이 플러스 세타가 x라고 할까? 그냥 여기 사인 2파이 플러스 x. 아니 세타가 좋아. 그냥 세타가 하자. 이거 하시면 사인 세타가 나오고 코사인 2파이 플러스 세타도 코사인 세타가 나오는데 탄젠트 같은 경우는 파이 플러스 세타를 해도 탄젠트가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럴 때 이 사인과 코사인의 주기는 2파이라고 말하고 탄젠트의 주기는 파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은 뭐 당연한 얘기야. 왜? 한 바퀴 돌고 나서 그냥 가면 그 똑같은 얘기가 나올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기 얘기는 이렇게 되고 그래서 여기 주기 얘는 지금 이렇게 되지만 여기는 이로 끝내버렸어. 탄젠트가 그러니까 여기는 2n파이로 잡아놓고 했으니까 아직 주기 얘기는 하지 않고 2n파이 몇 바퀴 돌아도 세타는 결국 똑같은 값을 갖습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얘기만 하고 넘어간 거야. 두 번째, 이번에는 음수인 각들. 음수인 각들은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라는 거 얘기하려고 해.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그냥 세타가 예각이었다면 음수인 각도 4, 4분면에 있을 거 아니야. 세타가 예각이면 1, 4분면에 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4, 4분면은 코사인만 플러스라고. 그치? 그러니까 사인 마이너스 세타,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 얘네들은 다 마이너스가 그대로 붙는 거고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로 나온다는 거지. 음수를 집어넣었을 때. 왜? 음수면 이쪽 양의 방향으로 간 게 아니라 음의 방향으로 간 거거든. 그럼 4, 4분면 위에 있다고 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코사인만 플러스로 나온다는 거지. 사인과 탄젠트는 마이너스로 나오고.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 우리가 우함수, 기함수 얘기까지 넘어갈 수 있는 거야. 우함수, 기함수 알지? 우함수를 우리가 짝함수라고도 하고 기함수를 홀함수라고도 했어. 홀함수. 그래서 우함수와 기함수를 구별하는 방법, 우리가 이걸 찾는 방법은 어떻게 했냐면 그 fx라고 잡혀있을 때, y는 fx라고 잡혀있을 때 그 안에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었다고.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 얘는 어떻게 되면 우함수라고 하고 어떻게 되면 기함수라고 하지?
마이너스를 집어넣었을 때 그게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기함수, 마이너스가 없어져 버리면 우함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 우리가 우함수와 기함수 중에 이 마이너스를 집어넣었을 때 똑같은 요놈이 우함수구나. 마이너스를 집어넣는데 바깥으로 마이너스가 튀어나왔네. 아, 얘는 기함수구나.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함수는 코사인 세타가 이게 y는 코사인 x라고 쓰자. 함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y는 코사인 x가 우함수라고 하고요. y는 사인 x랑 y는 탄젠트 x가 얘네들이 기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우함수는 짝수, 차수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상수항을 포함해도 됐고 y축 대칭이었어요. 기함수는 여기에 홀수, 차수로만 이루어져 있을 때에도 기함수라고 했고 얘는 원점 대칭이었단 말이야. 오케이? 이렇게만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애들이 헷갈려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탄은 기가 세다 이렇게 얘기를 해. 사탄은 기가 세다. 그렇게까지. 그거 외우면 얼마나 좋아. 외우면 당연히 좋지. 근데 모르면 또 이렇게라도 해야 돼. 사탄은 기가 세다. 어쨌든 그래서 마이너스를 달았을 때 얘네들은 마이너스가 나오고 코사인은 그냥 나온다 라는 얘기지. 그렇게 보는 게 음수 얘기야. 선생님,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이쪽에 있을 때 세타가 이거면 어떡하나요? 상관없어. 세타가 여기 있으면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인이 플러스고 나머지는 마이너스였단 말이야. 얘를 대칭을 했을 때 그 부호가 똑같아지는 놈은 코사인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 이런 거 생각하기 귀찮으니까 우리가 항상 세타는 예각 취급하고 그냥 보면 돼. 예각 취급하고 보는데 실제 얘가 둔각이어도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나온 게 이제부터가 우리가 얘를 어떻게 하는 놈? 어딨니? 넘어가. 자, 이제 파이 플러스 세타,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해. 파이에서 세타만큼을, 그러니까 세타에서 파이만큼을 더 더하거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안 해도 돼. 일단 파이 플러스 세타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이 동경이 세타였어, 세타. 근데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 동경과 일직선이지만 방향이 반대가 될 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지? 이럴 때를 생각하면 얘가 어떻게 만들어질까를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렇다면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는 원래 각을 예각이라고 생각하면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되니까 몇 사분면이 되는 거냐면 3사분면이 되는 거라고. 그지?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잘 봐. 이렇게 있을 때 이 두 삼각형은 합동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호만 잘 따지면 되는 거야. 부호만. 그럼 얘는 사인일 때 플러스였는데 사인일 때 여기서는 마이너스로 바뀌었지. 코사인일 때 플러스였는데 코사인일 때 마이너스로 바뀌었어. 탄젠트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고. 그치? 그래서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고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고 탄젠트 파이 플러스 세타는 그냥 탄젠트 세타가 된다고. 그지? 이해가 돼? 그럼 여기서 이제 파이 마이너스 세타도 나온단 말이야?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결과적으로 이건 원점 대칭한 거야. 원점 대칭. 이 놈을 일직선으로 반대 방향으로 옮겨 놓은 거라고. 원점 대칭.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이쪽에 있을 때거든. 이게 파이 마이너스 세타야. 그러니까 얘랑 뭐 한 거냐면 y축 대칭했을 때를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y축 대칭. 그럼 y축 대칭이 되면 사인의 값은 그대로 유지가 되겠네. 사인 똑같아. 부호만 따지면 된다고. 코사인은 부호가 반대로 바뀌겠네. 탄젠트도 부호가 반대로 바뀌겠네.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면 이럴 때에는 사인만 부호가 그대로 가고 코사인과 탄젠트는 마이너스가 달린다는 소리야. 근데 이걸 언제 매번 다 외워? 안 그래? 그럴 때마다 그래프 그려보면 알 수는 있어. 우리가 쉽게 찾을 수는 있단 말이야. 근데 찾을 수는 있어도 너무 복잡해. 생각하는 것 자체가 복잡해. 마지막 하나만 더. 2개 더 해야 되죠.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자 2분의 파이 풀마 세타 2분의 파이 풀마 세타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2분의 파이만큼 갔다는 거는 90도만큼 간 거기 때문에 얘는 뭐가 많이 바뀌어. 많이 바뀌어. 한번 잘 봐봐.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게 원래 세타였어요. 이게 세타. 세타인데 얘를 90도만큼 간 거야.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니까. 그지? 2분의 파이만큼 가잖아? 그럼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가 지금 여기가 x고 여기가 y였잖아? 근데 이제 이렇게 갔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내리면 좋은데 우리는 항상 y축에는 내리질 않았어. x축으로 내렸지. x축으로 내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 길이가 x가 되고 여기가 y가 돼버린단 말이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를 하면 사인 이게 지금 뭐가 되냐면 r은 똑같이 해. 그럼 r분의 x가 돼버린다고. r분의 x가 바로 뭐야? 코사인 세타야. 그지? 코사인 세타가 된다고. 코사인 세타. 그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어버려. 2분의 파이가 들어가면. 2분의 3파이가 들어가도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사인, 아니 코사인 이거 하면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를 하면 이게 되는 거란 말이야. r분의 y가 돼. 근데 y는 음수로 바뀌었어. 그지? 그러니까 r분의 y를 하는데 사인을 쓰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9를 달아줘야 된다고. 탄젠트는 어때? y분의 x가 되죠. 그러니까 탄젠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뭐가 된다고? y분의 x인데 마이너스가 달려야 된다고. 여기 y분의 x는 뭐예요? 원래 x분의 y가 탄젠트거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탄젠트분의 1이 된다. 역수가 된다고. y분의 x니까. 정신 차려야 돼.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겁나 복잡해. 이걸 다 어떻게 다 외워? 이게 되게 불편하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공식을 하나 만든 거지. 근데 어떤 선생님들이 이 공식을 쓰지 말라고 그래. 그래서 공식 하지 말고 이렇게 다 하나씩 찾아가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셔. 하지만 나는 공식을 쓸 거야. 자,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는 세타 대신에 마이너스 세타를 집어넣으면 이게 마이너스 세타로 바뀌잖아? 그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데 코사인은 우함수니까 그냥 코사인 나오고 여기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쓰면 여기 사인 마이너스 세타가 되면 이게 플러스로 바뀌고 여기 마이너스 세타를 집어넣으면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는 플러스로 바뀌니 이렇게 된다고. 이 부호가 바뀔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세타를 집어넣으면. 이게 지금 여기 세타 대신에 마이너스 세타를 대입해서 풀 수 있다는 소리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 어디 있어? 여기 이렇게 글로 표현된 이야기가 있어요. 이 글로 이렇게. 이걸로 하면은 쉽게 기억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내가 한 번에 한 큐에 여기다 그려줄 테니까 이걸 잘 보고 외우시면 돼요. 이거 하나만 잘 기억하면 오늘 이제 마무리. 변환 공식이야. 왜 자꾸 탄젠트는 세타까지 써주지? 탄젠트 여기다가 2분의 n파이 풀마 세타를 쓰고 나면 얘가 두 가지로 나온단 말이에요. 첫 번째 n이 짝수일 때, 두 번째 n이 홀수일 때. 자, 이것만 기억하면 다 풀 수 있어요. 다 풀 수 있어. 자, 우리가 n이 짝수잖아? 그럼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놈들은 전부 다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버려. 사인 세타로, 코사인 세타로, 탄젠트 세타로 나와요. 저 세 개가 그냥 이렇게 나온다고. 사인은 사인으로, 코사인은 코사인으로, 탄젠트는 탄젠트로. 대신에 얘의 부호는 아직 몰라. 이 부호만 결정하면 돼. 이 앞에. 여기는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자, 이 두 번째 n이 만약 홀수라면 n이 홀수면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고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고 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로 바뀌어. 이렇게. 무조건. 그리고 여기 부호는 아직 몰라. 부호는 우리가 따져줘야 돼. 이 부호를 따져주는 게 핵심이야. 이렇게만 바꿀 수 있어도 대부분 다 금방 빨리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두 가지를 써줘요. 첫 번째, 세타는 예각 취급하고, 두 번째,
두 번째, 뭐라고 써야 돼? 부호는 원함수 따라서 따름. 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 자, 이런 거 봐봐. 자, 이게 n이 짝수야, 홀수야? 짝수지? 짝수면 사인은 그냥 사인으로 쓰라고. 그 다음에 얘는 몇 사분면 가게예요? 3, 4분면 사인은 음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달아주면 된다고. 그렇게 하면 돼. 자, 코사인도 이게 짝수예요. 그럼 코사인 쓰세요. 이게 3, 4분면이에요. 마이너스. 이거 탄젠트, 이거 짝수니까 탄젠트 쓰세요. 이게 지금 3, 4분면이면 플러스. 그래서 플러스 나온 거야. 여기도 이거 사인 그대로 쓰세요. 이게 2, 4분면이라 사인은 플러스. 2, 4분면이라 마이너스. 탄젠트 2, 4분면이라 마이너스. 이렇게 된 거야. 여기도 이게 사인이니까 코사인으로, 코사인이니까 사인으로, 탄젠트니까 탄젠트 분의 1로 바꿔놨어. 부호는 아직 몰라. 이게 몇 사분면? 2, 4분면. 그러니까 사인은 플러스. 여기 조심해야 돼요. 코사인이 2, 4분면에서 마이너스니까 이거 마이너스 달면 안 된다고. 그래서 부호는 원함수 따라간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2, 4분면이니까 사인이 2, 4분면에서 플러스, 코사인이 2, 4분면에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탄젠트 2, 4분면에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달아주기만 하면 된다고. 그럼 변환이 다 끝나요. 근데 이게 뭐랑 연관이 되냐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할 때 이런 이야기들이 전부 다 뭐랑 연관이 되냐면 아까 우리가 동경의 위치 관계랑 연관이 되는 거야. 동경의 위치 관계랑. 왜? 아까 파이 플러스 세타가 뭐라고 했으니까 동경이 일치할 때, 부호가 반대일 때, 이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이때. 그 다음에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언제였어? 이게 y축 대칭일 때를 얘기하는 거라고, y축 대칭. 이때는 언제예요? 이게 바로 얘는 언제가 아니네요. 90도만큼 이동한 거네요. 90도만큼. 얘만 없네요. 90도만큼 이동한 거니까. 얘네들은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이렇게 원점 대칭, 이게 y축 대칭 할 때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런저런 생각하기 싫다. 그럼 그냥 이렇게라도 따라와야 돼요. 이렇게. 세탄 예각 취급, 그 다음에 부호는 원함수를 따른다 라고 생각하셔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자, 빠르게 내가 두 문제만 풀어드리고 정리합시다. 어우, 그럼 그렇지. 자, 딱 두 문제 있잖아. 7번, 8번. 자, 해봅시다. 사실 이 문제는 그냥 우리가 갖다가 확 다 해버릴 수가 있는데, 자, 탄젠트 세타 하나 가르쳐 줬어. 그리고 코사인 이거 구하래. 그럼 코사인 이거 지금 짝수 보이지? 그럼 얘를 나는 그냥 코사인 세타 쓰고 얘도 사인 세타를 쓸 거라고요. 아직 부호는 몰라요. 자, 얘는 몇 사분면? 2, 4분면. 그럼 코사인은? 얘는 몇 사분면? 3, 4분면. 그럼 사인은? 음수. 이렇게 쓰면 된다고. 선생님, 그럼 사인과 코사인은 모르는데요. 자,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탄젠트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버려. 그냥 4, 3으로 그려버려. 4분의 3이라고 써있잖아? 그럼 여기가 5가 될 거라고. 그래놓고 얘가 이 세타가 지금 우리는 예각처럼 그려놨지만 탄젠트가 4분의 3이니까 이게 2, 4분면이라는 걸 알았으니 2, 4분면이라는 건 뭐가 마이너스라는 거야? 2, 4분면이면 여기가 마이너스라는 거야. 그래서 사인은 5분의 3, 여기다 5분의 3 쓰시면 되고 코사인은 마이너스 5분의 4. 그럼 여기가 5분의 4, 얘는 마이너스 5분의 3 이렇게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 이건 가만히 놔두고 이 마이너스를 빼놔야죠.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그다음 이거 플러스 짝수네요. 짝수면 탄젠트 세타라고 쓰시고 3, 4분면이니까 그냥 나오는 거 이렇게. 얘 풀어라. 그러니까 저거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겠지. 정신 차려. 마지막 한 문제. 이게 바로 애들이 되게 싫어하는 변형이 조금 바뀌는 사인을 코사인으로, 코사인을 사인으로. n이 홀수니까. n이 홀수인 놈들. 자, 보시면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코사인 홀수 그럼 사인 세타.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홀수 코사인 세타. 그지? 이제 부호 보세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1, 4분면 그럼 플러스.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2, 4분면 근데 사인이니까 플러스. 이해돼? 근데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2, 4분면이고 탄젠트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럼 여기다 2분의 1 쓰고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루트 5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왜 2, 4분면이니까 x가 마이너스라고 x가. 그지? 그래서 여기다가 사인은 루트 5분의 1. 얘는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지. 자, 여기 탄젠트인데 홀수야. 그럼 탄젠트 세타분의 1 쓰시고 몇 사분면? 이게 270도. 밑에서 세타만큼 빠졌으니까 3, 4분면. 그럼 플러스. 얘는 탄젠트 홀수, 그럼 역수로 해서 탄젠트 세타 쓰시고 얘는 3, 4분면이 아니라 2, 4분면. 그럼 마이너스가 달려야 돼. 대입하면 된다고. 그런 거 연습을 잘 하셔야 돼요. 빨리빨리 해보세요. 잘 마무리하세요. 어서 연습하세요.